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범팀장입니다. 자, 2017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체크부터 해볼까요? 소리 잘 들리시면 숫자 0번 한번 눌러주세요. 0번. 예, 감사합니다. 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죠? 예, 방송 중에라도 안 들리시거나 화면이 잠깐 이제 꺼졌다거나 하시면은 채팅창에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 거 누르시면은 웬만큼 다 되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고. 자,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이제 지수부터 볼 건데 4월 고용 지표가 전달의 부진을 벗어나서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연준 이제 올해 두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두세 차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줘야 되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고, 6월과 이제 9월쯤에 금리 인상을 하고 이후에 이제 올해 말부터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자산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 있고, 어쨌든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강한 상승의 폭으로 이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기준금리는 0.75에서 1.00%로 이제 유지가 됐고, 금리 인상을 단행한 3월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이제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동결 결정 예상은 했던 부분이고, 동결에 대한 결정을 예상했던 부분이고, 1분기 성장이 둔화된 것이라고 일시적으로는 이제 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의 향후 예정대로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거는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겠죠. 국제 금값은 하락했고 유가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죠. 프랑스 대선 이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잠시만요. 목이 미세먼지 탓에 그런지 몰라도 목이 조금 잠긴 것 같네요. 이제 그 결선 투표를 앞두고 지난 5일에 늦게 이제 중도신당 마크롱 후보 캠프의 이메일 및 회계문서 유출, 이런 게 있었죠. 이제 조사 결과 유출된 문서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엑셀, 그죠? 러시아판으로 편집된 흔적이 발견돼서 이번 문서 유출도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파문을 일으켰던 러시아의 개입설이 제기됐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일부 미국 극우파들이 이제 르펜 당선을 돕기 위한 마크롱에 대한 해킹 공격을 지지하고 있고, 일부 단체들이 해킹 공격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미국 극우 잡지 소속 기자였다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역시 마크롱이 됐습니다. 이제 평소 개방 경제 그리고 자유무역 가치, 그런 이제 유럽 연합 잔류, 신산업 육성, 이런 거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역세로 왔는데, 이런 입장은 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높죠.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는 여전히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그런 영향으로 인한 지난 1월이죠. 중순 수준까지 하락이 나왔고, 그거에 따른 경제 성장세 둔화로 투자자가 줄어든 탓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는 5월 2일 상승 마감으로 그 이후에 5월 3일부터 5월 5일 주말까지는 연휴라 휴장을 했고, 자, 이제 국내 증시를 보시겠습니다. 자, 5월 첫 거래일과 두 번째 거래일에 코스피의 신기록을 세웠죠. 2241.24. 참, 6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종가를 최고가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외국인의 잠깐만요. 3,612억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고, 이제 최근에 연속되는 수급에
연속되는 수급에 4월 28일 하루 빼고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쭉 연속으로 연속되는 수급의 지수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새 정부 출범과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최근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글로벌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수준으로 이제 추가적인 재평가 여력이 상당하다는 증권사 분석도 있고, 이제 그리고 기업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그런 영업이익도 역대 분기 최대치를 달성에 따른 2, 3분기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치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런 거에 따른 코스피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 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이제 대형주 IT 업종에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코스닥은 조용했거나 뭐 조정을 받거나 했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겠죠. 미국 증시도 그만큼 오른 만큼 흔들리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그런 이제 상승세가 두드려졌던 IT 그리고 금융 관련 해서 이제 투자가 많이 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화학, 철강, 자동차 업종에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모습. 자, 코스닥도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흐름에서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코스닥 소외 현상으로 자주 보였었는데, 그렇죠? 코스피 이제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면은 코스닥 조용했고, 그런 소외 현상이 자주 보였었는데, 지난주 4일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자, 964억 기간까지 수급 받쳐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양호한 마무리를 보여줬고,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이제 정책이나 4차 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이나 이제 그 밖의 테마주들의 활력 그걸 얻을 만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최근에는 국내외 전반적인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까지도 저점 이후에 이제 반등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소비 심리도 천천히 이제 개선이 된다라면, 아직까지는 조금 굳어있지만 소비 심리도 천천히 개선된다라면은 조금 더 코스닥의 우호적인 모습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점상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 중심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하겠지만 기관 투자자가 지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기금, 투신 쪽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조금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인다면은, 확인된다라면은 코스닥도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 쪽에서 꾸준한 순매수로 코스닥을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투신은 아직은 약한 수급 동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와 준다라면 추가로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제조, 반도체, 통신 전반적으로 순매수의 흐름을 보여줬죠. 자, 지수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보고 주요 뉴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스마트폰 무서운 추격 등등등등 한 7개 정도의 주요 뉴스를 가져왔는데, 이 밖에도 기사 내용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본 내용 중에 그냥 볼만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간판 역할을 하는 신상 프리미엄 폰 없이도 세계 시장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배경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성장 주도하는 중저가폰 시장에서 판매 우위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이제 다시 1분기 만에 시장 점유율을 회복한 것이 프리미엄 폰과 중저가 폰 병행하는 전략 덕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폰이라던가 중저가 폰 쌍끌이 전략으로 올 1사분기 어쨌든 프리미엄 폰 없이도 세계시장 1위를 탈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스마트폰의 추격이 갈수록 이제 거세지고 있다고 하죠. 거세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그거에 따른 염려에 우려에 잇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제품 경쟁력과 이제 중국 스마트폰 시장 확대 덕에 이제 중국 스마트폰 빅3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이제 더군다나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선진 시장의 판매량이 정체됐고, 이제 반면에 중저가폰 수요가 이제 많은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바짝 이제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폰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이제 화웨이가 최근에 이제 삼성을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첫 승까지 거두면서, 예전에 뭐 짝퉁, 지금도 뭐 짝퉁으로 좀 유명하긴 하죠, 중국 제품들이. 그런 짝퉁이라는 라이벌에서 이제 짝퉁이라는 이미지에서 라이벌 이미지까지 구축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반도체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속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거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에 수요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 내에서는 자체 수급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는 하는데, 5년까지는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반도체 굴기, 로봇 굴기 등등 해서 공격적인 육성책 지원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경계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 듀얼 카메라 잡아라. 여기에 이제 듀얼 카메라가 이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많죠. 중국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프리미엄 전략으로 인한 듀얼 카메라 적용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종목 또한 1분기 견조한 실적을 견인한 이제 광학 솔루션 사업부를 보다 강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한 듀얼 카메라 모듈 공급의 전략을 다하고 있고, 그 스마트폰 듀얼 카메라 적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화가 됐죠. 지난해 듀얼 카메라 적용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4천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중국의 듀얼 카메라 채택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전체 스마트폰 듀얼 카메라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이라고 하고,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듀얼 카메라 모듈을 포함하는 디지털 모듈 부문은 이제 전분기 대비 33% 증가한 7,7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 하반기 중국 거래선에서는 공급을 시작한 듀얼 카메라 모듈은 전분기 매출 대비 4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LG 이노텍은 지난해 하반기 애플의 이제 듀얼 카메라 공급을 하면서 4분기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올 1분기에도 이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고 하는데, 듀얼 카메라 모듈이 포함된 광학 솔루션 사업부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나 증가한 9,242억 원의 매출을 거둬들였고, 듀얼 카메라 모듈의 안정적인 판매, 그리고 LG전자의 G6 카메라 모듈의 양산으로 이제 실적 개선을 이룬 결과라고 하죠.
2분기 전망도 밝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흐름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중국 시장은 삼성전기와 이제 LG 이노텍에게는 중요한 곳이죠. 이제 하반기 출시될 갤럭시 S8 플러스에는 이제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싱글 카메라가 적용되면서 이제 하반기에 공개되는 노트 8에는 듀얼 카메라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8 이게 이제 전작 대비해서 고성능 부품을 사용해서 원가가 상승하면서 듀얼 카메라 채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후에 출시작들은 듀얼 카메라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거에 따른 우리가 카메라 모듈 관련이라던가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관련주들도 한번 보실만 하겠죠. 자, 그리고 60세 이상 어르신, 요즘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하나? 젊은 나이, 젊다라기보다는 어르신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쵸? 60대는, 어르신이라고 보고 좀 그렇네요. 자, 어쨌든 60세 이상, 4분 중 3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제, 효도폰은 폴더폰, 저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으신데 아버지는 8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을 못 쓰실 거라고 저는 선입견을 가졌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잘 쓰십니다. 뭐 문자 보내시는 거나 카톡이라던가 이런 건 조금 그죠? 이제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좀 기피하시는 그런 현상,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쨌든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급증했다라고 하고, 이제 60대 이상 그 분들도 최신 사양의 대화면의 스마트폰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이제 나왔고, 이제 고령층은 이제 보통 이제 아이콘이나 터치 사용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스마트폰과의 거리가 멀다라는 통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어쨌든 지금 현재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부모님 세대의 모바일 라이프 트렌드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8 65세 이상 가입자가 지난 4월에 SK텔레콤에서 산 스마트폰 중에 가장 많이 찾은 제품이 갤럭시 S8. 이제 40%가 이제 S8을 구입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이 갤럭시 A8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골랐다고 하고, 요거는 그렇게 이슈될 만한 뭐 내용은 아니겠지만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매출 9조 원, 8.9% 성장에 관한 기사. 자, 이제 매출 규모가 약 9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 이제 8.9% 성장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2016 국내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작년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 매출액이 8조 9,500원으로 500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 이 중에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해킹을 막는 정보보안 분야의 매출액은 2조 4,300억 원. 전년 대비 15.3% 증가를 했고, 영상 감시, 생체 인식, 그리고 이제 무인 전자경비 등 물리 보안 분야의 매출액은 6조 5,200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6.7% 늘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나라 정보 보안 수출액 대부분이 이제 물리 보안 분야에 차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 보호 분야의 비중은 5% 미만으로 이제 미미하다라고 하죠.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이제 인공지능 관련, 뭐 빅데이터,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보안 관련입니다. 보안 관련. 물리적으로도 이제 보안 중요하지만, 뭐 이제 재난, 재해, 범죄,
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보적으로도 이제 컴퓨터 또는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뭐 개인정보 유출,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정보적 보안 수준도 우리가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뭐 안넷, 미스소프트, S넷, 뭐 SGA, 뭐 미넨지, 오픈베이스 등등등등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K뱅크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주, 뭐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이제 곧 카카오뱅크 출범하게 되면 또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주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봐야 될 만한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VR, AR 초기 단계 타산업 확대 생태계 조성 시급, 이런 이제 기사를 준비해 왔는데 어쨌든 지금 VR, AR 산업에는 이제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서 타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된다고 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 그리고 이제 경쟁력 확보는 필수 조건이다. 이제 국내 VR 가상현실 그리고 AR 증강현실 그런 시장이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고, 지금 현재는 뭐 게임 쪽으로 주로 활성화가 돼 있죠. 다른 타산업으로 이제 활성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해외 VR, AR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출연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게임 그리고 360도 그런 영상 분야에서만 지금 한정되어 있죠. 국내 주요 가상현실 기업 27개 중 5개 기업이 영상, 그리고 4개 기업이 게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도 뭐 이제 어린이날 아이들 뭐 선물 보러 가면서 저기 일산 쪽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인가? 정확한 명칭 모르겠네. 어쨌든 거기 가서 봤는데 VR 거기 삼성 S8 거기 이제 전시되어 있는 거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시해 놓은 곳에서 VR을 써봤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듯 합니다. 최초에 VR 나왔을 때는 뭐 이게 초점도 안 맞았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죠? 다시 VR 그걸 써보니까 초점도 잘 맞고 선명하게 잘 보이고, 어쨌든 뭐 게임 관련 뭐 이제 영상 관련해서는 조금씩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거는 같긴 한데, 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VR을 사용해서 뭐 심리적 문제, 그죠? 뭐 우울증이라던가 심리적 그런 치료에 다른 활용도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분야는 있겠죠. 여러 가지 분야는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심리적 치료, 딱 VR을 쓰고 그죠. 내가 안 봤던 그런 세계라던가 안 봤던 뭐 이제 뭐 그런 산림이라던가 바다라던가 물속이라던가 우주라던가 이런 것들 그죠. 영상으로 고화질 영상으로 해서 볼 수 있다라면 얼마나 힐링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고는 있지만, 자, 어쨌든 2016년 초에 VR, AR 관련해서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 VR, AR 기업들이 올해부터 유의미한 결과물을 산출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고, 국내보다 앞서 집중하기 시작한 해외 산업의 변화 속도는 더 빠르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성이 시급하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 미세먼지에 숨 막힌다. 징검다리 연휴였지만 황금 연휴 소비 경기까지 이제 주저앉았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요 왼쪽에 화면 보이시는 게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서울의 모습. 오른쪽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쪽?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저기 과천 서울랜드를 갔는데, 와, 하늘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직접. 어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와, 이런 청렴한 하늘을 본 지가 언제인지, 이게 예전에는 못 느꼈었는데, 야, 이런 중요함, 이런 사소한 거에 대한 또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푸른 하늘, 맑죠? 자, 어쨌든 그 한국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조기 사망 발생률도 이제 높아졌다라고 하고, 자, 이제 황금 연휴가 이제 소비 회복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는 했지만, 그 미세먼지가 소비자들의 이제 나들이 발길을 붙잡으면서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공기청정기나 이제 미세먼지 특수를 누리면서 그런 공기청정기 등 가전 시장만 나홀로 호황인 상태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6일에는 미세먼지 경보를 문자들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죠? 거의 다 받으셨을 겁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은 6일 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 12개 권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고, 주말임에도 쇼핑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고,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면서 보건당국 그리고 지자체 단체, 언론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어린이, 노인 그리고 이제 폐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일반인조차 되도록 외출을 삼가라고 권했고, 저도 이제 주말 때 방송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오는데, 와, 저기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뿌엽니다. 이게 황산지 꽃가루인지 바람이 부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6일 진짜로. 어쨌든 롯데백화점의 경우는 경보가 내려진 6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주 토요일보다 5% 정도 줄었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은 뒷걸음쳤지만 역시 이제 미세먼지로 인기가 높아진 공기청정기, 의류 건조기 뭐 이런 것들은 상품군은 오히려 30.5%나 뛰었다고 하네요. 이제 메르스 당시에 외출거리자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숙박, 음식 매출이 10% 이상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거 거의 재난 수준으로 봐야 될 듯도 하죠. 거의 뭐 이제 재난 수준으로 봐야 될 듯도 하고,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중국 대륙이 스모그의 황사까지 겹쳐지면서 주민의 이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환경 수치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고, 요거는 또 이제 베이징이 지난해 도입한 스모그 저감을 위한 물안개 대포가 환경 감측 지점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고, 이런 거에 따른 이제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수치를 조작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뭐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임의로 물대표를 이용해서 수치를 낮추고 있는 그런 환경수치 조작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어쨌든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상 최악 청년 실업에 심화되는 젊은 빈곤. 이거는 뭐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죠. 청년 실업 뭐 이제 심각하다. 앞으로 또 이제 정책 관련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요거는 한번 얘기가 나올 만하죠.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현실화되면서 20대의 빈곤이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심화된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은 지난해 이제 20대 처분 가능 소득 빈곤 갭이 30.5%로 전년 대비해서 3.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이제 나타냈고, 50대에서 60대 혹은 그 이상의 고령층은 오히려 지난해 빈곤 갭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령층은 빈곤 갭 자체는
젊은 층보다 큰 편이지만 최근 2년 연속 빈곤 갭이 감소하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령층의 빈곤이 여전한 심각한 상태이지만 개선되는 추세인 반면에 젊은층, 특히 20대 빈곤층이 급격하게 심화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최근에 이제 또 인터넷 기사 보니까 뭐 10대, 20대 노숙자 좀 충격 먹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뭐라도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전체 실업률이 3.7%에 그쳤지만 청년 실업률은 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로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그에 따른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보도 내용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내일 대선 치러지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저출산 문제도 우리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확실하죠. 자, 이제 특징주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오위즈, LG생활건강, 코웨이 등등등등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내용만 잠깐 파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위즈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사전 예약자 수가 50만 명을 상회한 노블레스는 이제 지난달 27일 출시됐고 이제 지난 3일 기준 구글 플레이 이제 매출 순위 각각 6위와 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2015년 출시된 웹툰 IP 기반으로 성공적인 갓 오브 하이스쿨을 앞서가는 초기 성과이고 그거에 따른 상승이 나왔었는데 노블레스가 2007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네이버의 인기 웹툰이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이용자층을 통한 장기 흥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 게임은 뭐 스페셜 포스 많이들 아시죠? 그 외에 뭐 아바, 슬러거, 블랙 스쿼드 등 있다라고 하는데 스페셜 포스 말고는 제가 뭐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LG 생활건강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선전을 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되면서 일조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고 양호하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뭐 LG 생활건강 그리고 이제 토니 모리, 클리오, 에이블, CNC, 리더스 코스메틱 등등 한국 콜마 등등 해서 전체적인 화장품 관련주들 뭐 코리아나 항공화장품, 제니, 연우, 이츠스킨 등등등등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수입 화장품 전체의 평균 성장률 4.2%를 15배 웃도는 수치로 증가율로 따지면은 271.5% 증가한 스웨덴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들의 선전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었고 빠르게 봐야겠네요. 자, 코웨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황사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50% 증가한 1조 5천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 이제 관련 업계들도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는 이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필수 가전 제품이 됐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가 위닉스라던가 성창 오토텍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 튈 때 우리가 50도 이제 VIP 방에서 수익 냈었고 그런 관련주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인도 정부가 이제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판매 대수의 100%를
전기차로 달성한다는 정책을 세워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었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죠. 전력 저장 장치 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올 여름에 그런 대규모 정전 사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름 기후로 인한 그런 미세먼지 농도가 약해진다 하지만 워낙에 지금 예민해진 부분이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런 수치가 오른다면은 뭐 창 다 닫고 에어컨 가동하고 공기청정기 가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다 전력 사용으로 따른 그거에 따른 위험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확실히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옴니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뭐 사마콘덴서, 코콤, 누리텔레콤, 옴니 시스템도 지금 보고는 있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한국전력이 이제 원격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가전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으로 인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옴니 시스템 올랐었고, 자, 마지막으로 인바디. 예, 인바디도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고령화 사회 관련해서 노인 복지 관련 뭐 휴비치, 오텍,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등등등등 많은데, 인바디 요 종목도 이제 해외 수출이 이제 98년도부터 연평균 38.2% 성장해서 현재 매출액의 80%까지 늘어났다고 하고, 그거에 따른 또 이제 상승의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것도 우리가 또 뭐 한번 꾸준히 볼만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이제 내일이 대선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에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모두 올랐었던 걸로 이제 나타났었고, 이제 우리가 탄핵 이후에 새 정부의 시작이고 불안했던 국내 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고 그리고 이제 대선 전 거래일인데 수익도 많이 내시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선재공경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